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인텔입니다. 작년 초 고점 찍은 이후에는 주가는 반토막이 더 내려오면서 10불 후반대에서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뭐 시장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주가는 크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트럼프의 압박에 따른 이 TSMC의 인텔 공장 지분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오른 것인데, 이제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세 유효할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자, 공매도 비율 과거 대비 좀 올라오긴 했어요. 1% 중반대에서 최근에는 2% 중후반. 자, 다만 이제 최근에 크게 호재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꺾이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의 이제 하락세 다시 한번 또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수치적으로도 우리가 걱정할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년까지는 매출이 꺾이면서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약간 횡보 느낌의 상승 일단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하락이 멈춘다는 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좀 더 큰 폭의 상승 기대가 되고 있는 매출의 상황이고요. 자, 다만 에비타 순이익은 올해 크게 개선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뭐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개선. 다만 아직까지 연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치긴 하지만요. 자, 다만 이제 개선이 크게 됐다는 거에 굉장히 좀 우리가 크게 좋게 볼 수가 있고 내년에도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잠깐 영업이익만 보시게 되면 지난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최근에 실적 굉장히 잘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배당 보시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37센트, 13센트 뭐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배당을 지속을 했지만 이번 4분기에는 이제 배당을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실적이 악화가 됐기 때문인데 어쨌든 인텔은 향후에 이런 현금 흐름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이 될 때까지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될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분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에서 70 내려왔다가 최근에 살짝 올라오면서 90대, 뭐 그래도 여전히 100 언더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 ROE 보시게 되면 뭐 과거에는 괜찮았죠. 20대 중반, 뭐 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졌고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던 작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플러스 전환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고요. 아직은 우리가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자, 적자로 인한 산출 불가죠. 그리고 PBR은 1배, 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자, 이제 지금은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최근에 이제 TSMC 관련해서 큰 호재가 들어온 만큼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을 때는 주가는 실적 대비 싼 레벨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평가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호령했던 인텔은 최근 기술 경쟁력 부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21년 재진출한 파운드리 사업이 적자의 늪에 빠지면서 지난해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78억 달러 이런 것들도 인텔을 살리는 데는 역부족일 거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인텔이 지난해 대규모 감가상각 등의 영향으로 기록한 지배지분 기준 순손실만 188억 달러에 이르는 데다가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매년 최소 수십조 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다만 최근에 큰 호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공장의 지배 지분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시장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팀이 최근 TSMC 관계자들과 만나서
TSMC와 인텔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TSMC는 수용적이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논의는 매우 초기 단계로 이제 양사가 향후 어떤 구조로 파트너십을 맺을지는 아직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TSMC가 인텔의 미국 반도체 공장을 완전히 운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TSMC가 손해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하면서 TSMC도 어느 정도 좀 수용적인 자세를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논의에 미국의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과 미국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인텔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은 모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인텔을 지원할지 이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의 인텔 공장 인수 거래가 성사될 경우 경영난에 빠진 인텔에는 당연히 이제 호흡기가 되겠죠. 생명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흡기를 좀 달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칩 제조업체마다 공장 운영 방식과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는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줘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반대로 TSMC 입장에서는 인텔의 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일정 부분의 양보가 좀 필요할 것으로, 향후 절차에서 좀 이렇게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이제 메인 이슈는 이거였고, 그 외에도 일단 호재가 또 들어왔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의 강력한 또 한마디가 인텔 주가에 훈풍을 불어 넣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얘기를 좀 했냐면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미국에 구축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AI 시스템은 미국이 설계하고 제조한 반도체로 만들겠다라면서 미국 반도체 기술이 도용 또는 오용되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텔은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갖춘 유일한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생겨났고, 최근 투자자들은 향후 미래의 인텔의 미래를 다시 한번 또 밝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대가 되는 이런 크게 두 가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번 호재가 나오기 전에는 인텔은 그냥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뭐 20불 근처에서만 유지가만 돼도 감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번 호재는 너무 좀 크게 다가오고 있고, 향후에 어쨌든 뭐 우리가 확정적으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대박 날 것이다 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큰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아직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진입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현재 30달러 보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더 큰 호재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숫자로 좀 증명을 해준다면 충분히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일단 30달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일단 제가 뭐 지금 이슈는 큰 건 맞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뭐 확정적으로 막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직은 뭐 시장에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재료 체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뉴스 체크 계속해서 해 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 관련해서는 조금 중장기 관점은 좀 보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30달러 밑으로만 좀 맞춰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목표 주가 밑으로만 좀 내리는 걸 목표로 삼아서 여러분들 평단을 30달러 밑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는 전략. 자,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27달러. 자, 여기 있죠. 27달러 밑에 계신다. 그러면 물타지 마세요. 27달러 밑에서는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물타도 어차피 비중만 늘어나지 평단 얼마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뭐 어쨌든 급한 불은 꺼졌으니까 힘내시고 꾸준하게 좀 뉴스 보면서 대응해 나가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